오늘 소개할 전투는 로마 역사에 기록된 치욕적인 세 곳의 전투 중 하나입니다. 로마군이 치욕적으로 전멸하여 참패한 전투는 세 곳인데 하니발의 카르타고군에게 7만 명이 몰살당했던 칸나이 평원 전투, 파르티아 즉 고대 페르시아의 사막에서 3만 명이 몰살당한 카레이 전투, 그리고 오늘 소개할 테우토브루크 또는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입니다.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 이외에도 로마는 여러 차례 게르만족에 대한 징벌 원정을 벌였지만 이후 멸망할 때까지 라인강 동쪽의 게르마니아는 영영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발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발칸 반도, 그리고 소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를 어우리는 거대한 영토를 형성했지만 결국 독일에게만은 막혔습니다. 그 까닭은 로마군이 서기 9년 게르만족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며 그 전투가 바로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입니다. 서기 9년 9월 9일 로마군 3개 군단 병력 수는 2만 명으로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 아르미니우스가 이끄는 게르만족 연합군에게 몰살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로마가 더 이상 엘베강으로 진출하지 않고 라인강을 국경선으로 정하게 되는 세계사의 큰 획을 그는 전투가 됩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전투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는 하얗게 빛발해가는 인골들이 온통 흩어지거나 더미로 쌓여 있었다. 근처에는 무기의 파편과 말의 사지가 놓여 있었고 사람의 머리가 나무줄기에 박혀 있었다. 숲속에서 벌어진 이 대사륙전은 전투에서 군사력이 강한 쪽이 반드시 이긴다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전술과 전략, 집단의 전투 의지, 지형, 지물, 이용 등이 전투를 판가름내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던 전투였습니다. 카이사르 시대 때 갈리아를 정복한 카이사르는 게르만을 침공하지만 이때는 본격적인 정벌이라기보다는 게르만에게 경고를 보내는 정도였죠. 로마 초대 황제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는 영토 확장을 꿈꾸며 게르만 지역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려 했습니다. 토이토브루크 숲 전투가 벌어질 때 아르미니우스의 나이는 25세였는데 그는 게르만족의 하나인 체루스키 부족의 부족장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어렸을 때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로마군에 입대해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하급 귀족인 기사계급 에키타스에도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 로마군의 전술을 훤히 잘 알고 있었죠. 이후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마니아로 돌아왔고 로마군을 따라 반란 진압에 투입되어 전투를 하면서 로마군의 잔악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대의 모든 전투가 로마군만이 아니라 잔악했음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죠. 서기 4년 로마의 장군 티베리우스가 게르마니아로 진격해 여러 보적을 복송시켰고 서기 6년에는 로마군 13개 군단 10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게르마니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아디리아의 동쪽 일리니움에서 반란이 일어나 로마군이 그곳으로 대거 이동했고 게르마니아 지역엔 단 3개 군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우스에겐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게르만 지역 통치권을 이양받은 로마 군단장 바루스는 하는 수 없이 남은 3개 군단만으로 라인강과 엘베강 사이 지역을 정벌할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바루스가 3개 군단을 이끌고 작전에 들어갔을 때 로마군 출신인 아르미니우스는 톡창민을 이끌고 지원합니다. 자신을 믿게 하려는 아르메니아의 철저한 속임수였죠. 서기 9년 가을 로마 군단이 라인강 쪽으로 향했는데 로마군은 이 원시림 환경에서의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군은 깊은 숲속을 헤쳐나가기 위해 전투 진영을 풀었고 비전투원인 군속들이 섞여 난장판이 되었죠. 오스나브르크 북동쪽 숲속에 진입하자 길이 매우 좁고 길어졌고 게다가 강한 돌풍에 비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로마군에게는 최악이었죠. 로마군은 15에서 20km 정도의 긴 행렬을 이룬 채 행군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가벼운 검과 장창, 날이 좁은 단창으로 무장한 게르만 전사들이 뛰쳐나왔고 게르만 모병들이 로마군을 완벽하게 포위하며 로마군에게 투창을 비처럼 퍼부었습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아르미니우스는 적의 전술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곳곳에 흩어진 로마 군단병들을 각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간신히 수경지를 만들고 일부가 포위를 뚫고 탈출했지만 포위를 뚫고 탈출한 바로 그것도 울창한 수비였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활의 줄이 젖어 로마군은 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방패도 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로마군은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로마군은 탈출을 계속했지만 아르미니우스가 함정을 판 곳에 이르렀고 숲과 늪 사이에 좁은 길만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숲속 가장자리에 쌓은 흙벽에 숨어 로마군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게르만 전사들이 숲에서 뛰쳐나와 로마군을 마구 사륙했습니다. 바루스는 결국 자살을 택합니다. 로마군의 사망자는 거의 2만 명으로 장교들 대부분은 자살했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자살을 택하지 않은 로마군 장교들은 몸값을 지불받고 풀려났고 사병들은 일부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이토브루크 숲의 승리 이후 라인강 동쪽에
로마군 요새와 주둔지, 도시는 모두 게르만족에 점령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3개의 여단을 잃어버린 충격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퀸텔리우스 바루스 내 군단들을 돌려내라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로마는 영토 확장은 물론 로마군에 대한 보복으로 게르마니쿠스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시대까지 게르만 지역을 침공하고 점령하려 했지만 결국엔 게르마니아를 속주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전투 이후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만족의 내분으로 살해되지만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게르만의 민족적 영웅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 후 400년의 세월이 흘러 로마는 결국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쇠약해지고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멸망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의 라틴어 표현이며 독일어로 헤르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도 이 이름에서 나왔죠. 헤르만은 독일 제국과 3제국, 나치 시절에 독일 민족주의의 상징이었는데 독일이 2차 세대에 패한 후 헤르만의 상징성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독일 민족주의자들에겐 독일 민족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토이토부르크 전투지로 추정되는 독일 데트몰트시 부근에 있는 크로텐부르크 산 정상에 높이 54m에 달하는 아르미니우스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군의 3대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인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